세 번째 순서로 국군 간호사관학교 선발과장님이신 과학용려 중령님을 모시고 국군 간호사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좀 지루하시죠? 네, 저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선발평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곽용려 중령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 학교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고요. 저는 94년도에 사관학교 입학해서 98년도 임관하고 24년 동안 이제 야전 부대들을 두루 다니면서 간호장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0464 선발과장님 두 분은 이제 교수로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교수로서 계속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간호장교로서 야전 부대와 정책부서와 이렇게 병원 부대들을 두루 다니면서 하고 있는 아마도 군인의 찐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국군 간호사관학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도 학교 홍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입니다. 사관학교들은 다 특수목적대학이죠. 별도의 설치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해공사는 각각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육군, 해군, 공군으로 임관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에는 각 병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보병, 전차를 타는 기갑, 헬리콥터를 모는 항공, 이런 식으로 병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들어갈 때는 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병과가? 간호. 그래서 간호 병과로 정해져 있고, 다만 임관할 때 육해 공군으로 나누어서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면접을 보고 또 응시를 해서 각 군으로 임관을 하게 되는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이다 보니까 간호장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장교는, 잠시만요. 네, 간호사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임관이 됩니다. 저희가 간호대학의 일반 커리큘럼들을 다 운영하거든요. 거기 후에 4학년 말에 졸업하기 전에 1월에 국가시험, 국가고시를 봐서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임관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 불합격을 하면 유급이 되거나 아니면 퇴교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임관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호장교로서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국시를 쳐서 간호장교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육해공군
장교로 임관하는. 그래서 좀 전에 앞에서 데스크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간호가 먼저입니까? 군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랄 것이 없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장교들은 이제 활약상을 뒤에서 보실 텐데 전투력 보존이라는 주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호장교 활약상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겠는데 먼저 제 흐름을 읊어보겠습니다. 저는 98년도 임관해서 국군 수도병원 강릉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국군 간호사관학교 훈육장교로 근무했고 그 다음에 광주병원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었고요. 그 다음에 춘천으로 복귀했다가 춘천병원, 그다음에 국군 의무사령부, 그 다음에 국군 청평병원, 국군 간호사관학교 평가분석장교하고 그 다음에 육군 인사사령부,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직전에는 국군 양주병원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장교의 그 제 커리어를 이렇게 읊어드린 이유는 여기 병원에 있는 주로 군병원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야전부대의 의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간호 업무 그리고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해외 파병 사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왔습니다. 혹시 아프가니스탄 그 안양 샘물교회 피랍 사건 기억하시는 어른들 계십니까? 그때 제가 아프가니스탄 파병가 있다가 헬리콥터를 엄청나게 많이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그 지원을 하느라고. 그래서 현재는 남수단하고 레바논 두 군데로 해외 파병을 간호장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요원으로 또는 훈육요원으로 생도들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 네. 이제 간호장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소개를 더 깊이 들어가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는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 간호장교 양성입니다. 그래서 진례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라는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We will be there라는 슬로건 하에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그곳에 위치하겠다, 준비된 상태로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사관생도 교육뿐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제 학술 대회를 주관하는 등 재난 간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유럽에 에볼라가 있었을 때 그 의료 인력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때 이제 가기 전에 교육을 시켰던 기관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이렇게 시켰다. 그런 측면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인재상은 최고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간호인, 그리고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 군인,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인. 그래서 간호인이자 군인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생도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360일의 시간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발 시험을 치고 나면 입학하기 전에 우리 공사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군사훈련을 국간사도 4주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군사훈련 때 좀 많은 이제 학생들이 예비생도들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을 나는 잘 모르고 왔다. 군인이라는 조직에 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한 기훈 때 20명 정도가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90이거든요. 꽤 많은 수죠. 그래서 군인이 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인원만이 응시하고 도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입학이라는 되게 기억에 남는, 저도 94년 2월에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입학이라는 영예로운 관문을 통과를 하고 다음 정규 교육과 수업 실습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관학교는 일반 간호대학의 커리큘럼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들은 대학도 그렇지만 뭐 요즘 어린이집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평가라는 제도를 많이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대학도 마찬가지고 간호대학들에 대해서는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인증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일반 대학과 견주어서 그런 커리큘럼의 기본을 따르고 또 특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증 획득을 지금 3주기까지 획득해 놓은 상태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공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화학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관학교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이 있는데 아마 군사훈련이 사관학교마다의 특성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독도법, 유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저학년 때는 기본 군사훈련을 통해서 기초 군사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특화된 군간호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물속입니다. 그래서 잠수 탱크고요. 이 해양 환경, 그 다음에 항공 환경에서의 그런 어떤 특수한 질병과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해양간호 훈련, 항공간호 훈련이고 그것들이 종합돼서 즉응력 강화 훈련이라는 4학년 때 최종적인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4년의 생도 생활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영예로운 임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소위계급장 방금 전에 지나갔네요. 자, 사관생도 재학 기간 중에 대우는 동일합니다. 요거 아까 604하고 다 동일해서 넘어가고 여기까지가 학교 소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소개나 아니면 학교 활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방문해서 더 들여다보시고 아 이런 학교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생도들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관생도 명예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인내와 성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자가 된다. 셋,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창의와 협력으로 정의를 구현한다. 네, 생도들이 뭐라고 읊었는지 혹시 잘 안 들리시죠? 그래서 저도 생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살려라 국, 지켜라 간, 조국의 등불 국간사, 오 카프나, we will be there. 살려라 악, 지켜라 악, 프리메로 국간사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생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가장 저한테 와닿는 단어는 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뭐 11시 반까지 야자하고 점심 저녁을 다 도시락으로 때우고 이렇게 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 자신과의 한계를 맞닥뜨리고 그걸 넘어섰을 때의 희열 또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이지만 그걸 또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사관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집 요강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사관학교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 자격 동일합니다. 모집 정원 90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뽑아요 이런 질문 하십니다. 뽑은 지 12년부터 뽑았으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근데 적게 뽑습니다. 10%. 그래서 9명 뽑고 여학생은 91명 뽑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 1차 시험 다 동일하고요. 다른 사관학교하고 합격자 발표부터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 수시 정시 개념하고 우리 사관학교의 우선 선발 종합 선발의 개념의 차이를 크게 비교해 보니까 일반 대학들은 수시를 위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 수시를 치고 그 다음에 정시를 또 볼 사람은 정시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시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관학교는 원서 접수를 6월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1차 시험 보고 1차 시험 합격자를 정원의 몇 배수를 내고 각 사관학교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고 그걸 종합해서 우선 선발 합격자를 내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본 다음에 나머지 종합 선발을 내고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크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원서 접수 전형료 25,000원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고요. 시험 장소는 각 사관학교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은 부산 여상 어제 갔다 왔는데 학교가 예쁘더라고요. 뭐 조만간 넷플릭스 드라마도 찍는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다들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시험 과목 배점 시간 똑같습니다. 저희는 모집 정원의 4배수를 내는데 그중에 소수 인원인 남자 자연에 대해서는 8배수를 그렇게 해서 1차 합격자를 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공사하고 저희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합격자 내기 이전에 합격 발표 이전에 성적 확인하고 이의 제기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2차 시험 지원 확정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원 확정을 눌러 주셔야 성적이 좋은 인원들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명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원 확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합격자로 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1차도 추가 합격자 발표가 또 있겠습니다. 자, 2차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인원들 38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시험을 치릅니다. 요거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저희는 기간이 육사보다는 좀 짧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열흘 정도의 기간을 준비를 하고 개인별로는 이틀이 소요되겠고 그다음에 조선택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여학생이 많다 보니까 개인이 어떤 신체 사이클이나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택을 하는 걸로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2차 시험 전인 9월 1일부터 6일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2차 시험 3가지입니다.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 그래서 신체 검사는 신체 등위와 신체 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신체 등위는 체격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사는 부위별 건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고 저희 세부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아주 디테일한 저희가 적용하는 각 과별 기준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염려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력 검정은 다른 사관학교하고 현재는 동일한 종목을 각 1회만 개인당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이 있습니다.
15등급 미만일 경우에는,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심의 대상으로서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합부를 결정합니다. 자, 면접입니다. 각 사관학교마다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배점도 워낙에 높고요. 그래서 국간사도 이제 가장 높은 전형은 면접이 6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참고 자료는 동일하게 지원 동기서 원서 접수 때 작성하신, 그리고 2차 시험 전에 제출해 주신 학생부, 그리고 요 사전 준비 기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하시는 AI 면접 결과와 인성 검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구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구술 면접 시에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가 뭐냐? 이때 면접할 때 본인의 성명이나 출신 고교, 부모 직업, 주소도 언급하지 말아야 하고, 저희가 면접관들한테 제시하는 학생부에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 착용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은 공사는 교과 성적 100%입니다. 근데 육사하고 저희도 동일하게 교과 성적 90%, 그리고 비교과 성적 10% 이렇게 반영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선 선발, 특별 전형, 종합 선발이라는 전형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절차상 우선 선발과 특별 전형 이 선발 두 과정을 수능 이전에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둘 다 미포함되겠습니다. 우선 선발은. 그래서 유형별 배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점 만점에 고교장 추천은 250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0%가 맥시멈입니다. 면접 반영 비율이. 네, 그리고 일반 우선 같은 경우에는 40%, 200점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간사는 이제 1차 시험 성적도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육사는 1차 시험 성적 반영 안 하죠. 우선 선발 때. 그래서 국간사는 이제 간호학 전공을 하고 국시를 보고 이런 간호 전문인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약간 그 전공에 대한 그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고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카데믹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우선 선발에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공사는 배점이 있었죠. 육사하고 저희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가산점으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겠습니다. 심화만 반영되겠습니다. 특별 전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90명 뽑는데 총 6명의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계열별로 한 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 배점은 일반 우선과 동일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간사가 이제 전공 강화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특별 전형에서도 다른 사관학교는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하면 특별 전형은 합격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국간사는 성적 순위를 또 배점을 적용해서 그거에서 정원의 2배수 순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42,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62, 이 안에 들어야 하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합 선발입니다. 합격자 발표를 12월 22일에 하는데 수능 성적 포함해서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1차 시험이 수능을 반영해서 그 형태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시험은 반영을 하지 않고 1000점 만점에 수능 시험이 700점의 포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합격자도 계열별로 성별로 2배수 이내로 선발해서 추가 합격 발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능 한국사가 종합선발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가산점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 반영하는 방법이고요. 어떤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원서 접수와 1차 시험의 계열, 그 다음에 수능의 계열이 동일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국관사 어떻게 준비했는지 생도들한테 이제 주요하게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해 봤습니다.
1차 시험 준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준비했다라는 답변들이 있었고요. 자, 2차 시험은 체력 검정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가 2분 동안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분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푸시업과 시트업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중에 기록을 보면서 시간을 쟀다. 뭐 이런 어떤 개인의 노하우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 다음 면접입니다. 아까 공사 선발과장님도 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교나 어떤 관련 직종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모의 면접을 했다는 답변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해주셨다. 뭐 이런 인원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저희가 입학 안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학교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안내 추가드리겠습니다. 모집 요강 이제 저희 학교 자료 관심 있어서 받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모집 요강 이 좌측 상단에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입시 이 설명회에 대한 설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국간사도 한번 궁금하다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군간호사관학교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큰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군사관학교 설명회 듣고 상담실과 Q&A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